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주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양권에 혹시 당첨되신 분들이 전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 몰라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분양권의 전매 제한이 예외가 되는 사유와 당첨되신 분의 의무 거주 기간, 요새 많이 강화됐죠.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분양권을 매매하실 때 양도세가 상당히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분양권 전매 제한의 적용 지역, 그 기간 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금 실시됐는데 이게 지금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죠. 투기 과열지구가 있고 비투기 과열지구, 그 다음에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투기 과열지구가 있고 투기 과열지구 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기 과열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수도권이죠.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는 주변 매매 가격을 좀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00% 이상 분양을 했다 그러면 5년, 그 다음 80%에서 100% 이하면은 8년, 그리고 80% 미만이면은 10년의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비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에 대하여만 매매 가격 100% 이상이면은 3년, 80에서 100%면은 6년, 80% 미만이면은 8년의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8월부터죠. 8월 이후부터는 수도권, 광역시, 민간택지 분양 물량도 전매 금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투기 과열지구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시는 전체가 다죠. 경기도에는 광명, 과천, 성남시 분당구하고 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좀 가까운 곳은 이 구리시가 좀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 그다음에 화성, 동탄 이지구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인천은 연수구, 남동구, 서구, 그 외에는 세종시나 대구 이 지역들도 있는데 이 지역은 여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이죠. 수도권 외 지역에는 투기 과열지구, 공공택지는 4년이고 민간택지는 3년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외의 지역도 공공주택은 3년 동안 전매 제한이 실시됩니다. 그럼 전매 제한의 예외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매 제한이 또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외의 경우. 전매 제한의 예외의 경우는 보통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곳입니다. 그것으로 생업,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전원이죠. 수도권 제외하고, 그 다음에 상속받은 집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집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집에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도 전매 제한의 예외 사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전매 제한의 예외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공익목적의 시행으로 주택을 제공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공익목적의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자기 주택을 제공하신 분이나 안 그러면은 수용됐거나 이런 경우죠. 수용된 경우 보상으로 해서 주택을 제공받은 자가 그 분양권을 갖다가 매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그런데 이를 시장 군수가 확인한 경우에는 전매 제한의 예외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를 제외한 전매 제한 대상 주택의 소유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요.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가는 거죠. 부득이한 경우.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이럴 경우는 사업주체나 건설사가 공공기관의 동의를 받아 전매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도 또 여러 가지 또 부당한 경우가 또 발생이 되죠. 사업주체나 건설사 같은 경우가 자기가 친분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은 시행사 이쪽에다가 물량을 넘겼다가 이번에 적발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의 위반 시 주택법에서 처벌 규정이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무주택이 아니거나 여러 가지로 사실을 숨기고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해운대 마리시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발각이 됐죠. 이 경우는 당첨이 취소가 되고 10년 동안 청약의 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이번에 또 발생한 사실이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해요. 이런 경우 이 당첨 제한된 부적격 당첨자의 물량을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지금 들어가서 살고 계신데 이 경우에도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까지도 자격이 박탈돼야 하냐 뭐 이런 경우 때문에 이슈가 좀 돼갖고 이 경우 이제 9월부터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 경우를 스스로 입증할 경우는 그 자격이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분양권의 양도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까요? 아까 뭐 예외 사유도 있듯이 분양권도 양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이제 상당히 많이 세금이 강화가 됐습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2년 미만의 보유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되죠. 그리고 21년 6월 1일 이후 개정됐고 분양권은 규제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해서 77%나 66%이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입주권이나 주택의 경우는 70%죠. 그다음 1년에서 2년 미만은 60%고 2년 이상은 기본세율 6에서 45%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중에 뭐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상당히 좀 많이 적용되죠. 이제 20% 이상 뭐 적용되는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조정지역 이상의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분들은 뭐 상당히 많이 조심해야 될 겁니다. 6월 1일 이후로 개정이 됐죠. 그 부분도.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단일세율이에요.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이고 그 후로도 60%만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세율이 66%니까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70, 한 4, 5%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이자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80% 이상의 세율을 아마 적용만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당첨돼도 10년 동안 자격 자체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손해가 많죠. 분양권 전매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분양권의 주택수가 좀 산정이 되죠. 이제 작년 8월 12일 이후 취득세 주택수가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에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은 이제는 6월 1일부터 매매하실 때 상당히 많은 양도세를 내야 되죠. 그리고 분양권의 비과세 특례도 있는데 이 비과세라는 거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분양권이 아니라. 기존 주택 같은 경우 1주택 보유 중에 1년의 기간이죠.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한 중에 1년의 기간이 지난 후 1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은 이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주택이 준공 지연이 되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양도하지 못한 경우나 입주하지도 못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및 전입 1년 이상 거주를 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거주기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당첨되고 나서 거주기간도 많이 강화가 됐죠. 예, 거주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주 의무기간이 좀 많이 강화가 됐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는 실제 그 집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2021년 2월 19일 이후로 시행이 됐죠. 기존에는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공공주택에만 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규는 수도권 투기 가열 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되는 민간 분양이죠. 이게 민간 분양, 공공 분양이 아니라 민간 분양도 최대 3년까지 의무 거주 기간이 있습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는 임금 매매가 대비죠. 매매가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에서 100이면 2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의 경우에는 이제 공공이죠. 공공 분양의 경우는 80% 미만이면 5년, 80에서 100%면 3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이 예외 사유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매 제한 사유의 예외 사유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많죠. 근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 처리하시거나 그 다음에 세대원의 근무, 군인 같은 경우에 군인, 취약, 질병 이런 경우로 인해서 건설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도 수도권 제외지역만 해당되는 겁니다.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안 되고 이 경우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이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분양주택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 경우도 거주 의무기간에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생업사용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죠. 이 경우는 뭐 팔아야 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럴 경우 이럴 경우도 거주 의무 기간이 해당이 됩니다. 뭐 자녀의 의무 교육에 관한 사유. 이 경우는 뭐 특별한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뭐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내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 사유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에 적용되기 때문에 바로 전세를 놓는 것도 불가능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불평등한 상황이 좀 발생합니다. 이게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 민영구 주택 같은 경우는 좀 청약하실 수 있는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거를 막고자 뭐 여러 가지 대출 규제를 좀 완화를 해줬죠. 신혼부부나 뭐 이런 분들한테 뭐 DTI나 LTV 이런 거 적용하는 것도 좀 예외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뭐 이자 같은 경우도 많이 좀 감해드리고 뭐 이런 게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 의무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고, 주택 공급의 규칙에 개정안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요. 이 줍줍 물량이라고 그러죠. 줍줍 물량, 무순위 물량. 근데 미분양 포함입니다. 기존에는 계약 취소, 해지, 뭐 미분양 이런 거는 무순위 물량은 아무나 그냥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뭐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주택을 보유해도 되고 뭐 이런 건 상관없었는데, 개정안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주는 아니기 때문에 세대 원인 경우 무주택 세대 원,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니까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겠죠 당연히. 근데 세대 주가 아닌 경우는 상관없어요. 세대 주가 아니래도 그 살고 있는 성년자인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규제 지역에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이 당첨되면은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좀 재당첨 제한을 받게 돼요. 투기 과열지구는 10년, 조정 대상 지역은 7년 동안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당첨되게 되면. 이것은 21년 5월 28일 이후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부터 적용이 되고, 그냥 또 하나 좀 바뀐 규칙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된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추가 선택 품목의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 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 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건설사에서 발코니 확장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뭐 강제로 반강제적이었죠. 반강제적으로 뭐 넘기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민간 분양에서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매 제한, 거주 요건, 그다음에 뭐 양도세나 뭐 그 외 주택 공급의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서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